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전일 40만원 라운드 피겨 전저점을 콕 찍으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아주 획기적인 인사 단행이 있었는데요. 뭐 최연소 여자 대표이사 최수연이라는 서울대 공대 출신의 이 40살이라고 합니다. 만 40살. 예, 만 40살의 최연소 대표가 오늘 발표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40만원이라는 이 중심선 자리, 중심선이고 또 라운드 피겨고 지난번에 40만원이라는 이 심리적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네이버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벌써 지난 6월 달에 거래량 터지는 40만원대 돌파하는 이 자리부터 40만원대는 이제 네이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플랫폼 규제 이슈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엄청 하락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는데, 반등 시에 지지하는 라인 이 부분이 역시 40만원대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자 네이버의 앞으로의 또 기대감이 생기는 대표이사의 또 파격적인 인사 단행 조치로 주가가 또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4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지켜내면서 지수가 하락할 때도 40만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이평선이 완전히 밀집이 됐어요. 이평선이 121선, 61선, 21선 다 뭐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싹 다 지금 41만원권에 다 밀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이 돼 있으면은 지지 저항의 역할은 거의 작습니다. 항상 이격이 커져 있을 때 이렇게 보세요. 61선, 21선, 또 여기 뭐 5일선 이런 단기, 중기, 장기 평선에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을 때,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런 저항의 역할. 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딱 맞으면 반등이 빡 나오는 이런 지지의 역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평선의 특징이자 성격이자 또 역할,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다 밀집돼 있어가지고 이격이 없잖아요. 없을 때는 지지저항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저항의 역할이 없을 때는 떨어지기도 쉽고 올라가기도 쉽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평선이 다 밀집돼 있으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정배열로 전환이 될 것이고, 또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대로 역배열로 전환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갈림길에 즉 분수령에 서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40만원을 깬다면 또 지난번처럼 쭈루룩 하고 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40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또 파격적인, 주식시장은 세상에 없던 거, 또 파격적인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오늘 또 한번 반등을 주면서 40만원대를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급을 딱 보니까 자 역시 자 오늘 수능이어서 10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난 와중에도 일단 중간에 장중에 확인된 바로도 외국인이 4만 주가 넘게, 지금 기관은 2만 주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 거래원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집계된 것만 보더라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도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매수세가 14만 5천 주, 또 매도세는 6만 8천 주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것만 보더라도 4만 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장 마감 이후에는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장중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만 나와서 그렇지, 장이 끝나면 오히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힐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음봉으로 보일 때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와 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네이버는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시가총액이 지금 네이버는 3위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국내 지금 3위에 엄청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인데, 앞으로의 또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주가에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서 네이버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어딥니까? 지금 42만 원입니다. 42만 원을
조금씩 못 가요. 41만 9천 원, 뭐 41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2만 원, 즉 뭐 1,000원, 2,000원을 못 넘어요. 참 이 네이버 지금 한 호가당 500원씩 움직이는 종목인데 1,000원이면 두 호가예요. 두 호가. 이 두 호가 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는 두 호가를 뭐 잠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딱 전고점 자리에 와서는 이 두 호가 넘기가 1,000원 넘기가 진짜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옛다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42만 원 돌파해라 이러고 싶잖아요. 그까지 1,000원이 없어서 돌파를 못하냐? 하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이 전고점 돌파한다는 게. 그래서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 이것을 가장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추세가 얘가 더 나올 것이냐 가다가 말 것이냐 요거를 결정하는데 요 전고점을 넘어주느냐 못 넘어주느냐, 특히 전고점 넘을 때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느냐 아니면은 별로 거래량이 별로 없느냐. 거래량이 터지면 진카야 진카. 진짜 간다. 거래량이 작으면 갈래다가 말래나? 진짜 갈래나? 헷갈려. 요거는 글쎄 올시다. 뭐 며칠 있다 터질 수도 있으니까. 또 아니면 진짜 가다가 말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은 얘는 진짜 간다. 걔는 눌렸다 가면은 땡큐고 안 눌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자 이번에 다시 41만 원대 위로 딱 이렇게 올라와서 42만 원 돌파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가 있으니까 또 카카오가 반등이 나오겠죠. 카카오 또 전일에는 그동안 외국인이 이렇게 양봉 싹 나올 때까지만 해도 들어오고 그 다음날부터는 외국인이 조금 팔까 그러고 조금 팔았어요. 외국인이 13만 주 요날 파니까 어제 조금 파니까 기관은 같이 조금 들어오다가 외국인이 파는 거 보더니 어휴 나도 팔아야지. 그리고 더 팔아요. 2배는 더 팔아. 하여튼 기관들은 참 눈치만 보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카카오도 역시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지금 요 60일선이 이제 다 내려오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13만 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원이라는 이 박스권의 상단 이걸 못 넘어요. 참 보면 그래서 이제는 이때만 처음에 13만 원 왔을 때만 하더라도 60일선이 여기 위에 있었어요. 그죠?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 근데 그 사이에 주가는 안 떨어지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60일선이 지가 이제 슬슬슬 내려와서 이제는 13만 원보다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카카오가 13만 원까지 반등을 해주기만 해도 60일선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이때도 역시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항상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자 13만 원대 자 60일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은 박스권의 상단 72,200원 자 여기 돌파를 못하니까 또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자 요 부근에서 계속 이제 들어와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7만 원대 자 여기 박스권 또 하단까지 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징그럽게 안 갑니다. 자, 하지만 거래량이 아직 굉장히 줄어있는 상태고 또 7만원대 초반에서 또 7만 2천원 부근까지의 이 박스권 이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보자니까 아직 뭐 장중이어서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을 보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매도세가 조금 많아요. 조금 더 많은데 아마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는 바로서는 장이 끝나고 나면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 요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자, 물론 7만원대 초반까지 또 조정을 보이게 되면은 또 7만 2천원 부분까지는 또 반등이 또 조만간 나오겠죠.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서 이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빨리 해야 돼요. 지금은 뭐 모더나 이런 이동통신 자 여기에 관련된 지금 오늘 얘기만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 선언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20조를 들고선 지금 미국을 갔다고 합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발표,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한 발표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 TSMC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이 기존의 또 반도체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투자 계획안이 또 발표가 돼준다면은 한 번씩 또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반짝하고서 이렇게 올라갔던 경력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칠라 그러면 또 언제든지 또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7만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씩 들어와 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 자, 그러면서 미국으로 날아간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쭉 떨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고, 지난번에 박스권이었던 부분을 돌파를 시켜줬기 때문에 돌파시켜주는 것도 전부 외국인이 매집을 하면서 올려줬고, 그래서 일단 최고의 저항선이었던 121선 또 중심선 이런 부분까지 일단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조정을 딛고, 즉 요 박스권을 이뤘던 요 10만 7천원대 부근, 10만 7천원대 부근 이하로 깨지지 않고선 좀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일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오늘도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늘 주가가 조금 조정을 조금 보이고는 있지만 장중 집계로만 봐도 외국인이 43만 조, 또 매도세는 9만 4천 조. 자,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10만 7천원대를 지지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요 121선, 즉 11만 3천원대, 자, 11만 3천원대를 또 이제 조정을 이렇게 보이고 딱 돌파해 줘야지 힘있게 돌파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나와주면서 반등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자, 지금 계속해서 아직 요 21만원 21선 부근이요. 자, 요 21선에 21만원을 넘지를 못하고, 그래도 이제 20만 5천원대 21선으로 지난번에 복귀해서 올라왔을 때의 전저점, 자,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는 하고는 있는데 지지를 보였으면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갈래다가 또 말래다가, 자, 이러면서 저점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러한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보다는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인 현황을 보면은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 중에서 그나마 좀 매수세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기관에서도 매수세가 조금 더 유리하고, 그래서 일단 20만 5천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수가 전일에 많이 빠질 때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지켰단 말이에요. 항상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지수가 내릴 때 버티거나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 주는 종목은, 또 올라갈 때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종목은 반등의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이 자꾸 팔아요. 외국인들이 쭉 팔아가지고 떨어뜨리는데, 근데 어떠한 종목은 지수가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거꾸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앞으로의 반등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그나마 지금 지수 조정기 때 전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나마 조금씩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전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힘들지만 간신히 좀 버텨주다가 한번 이렇게 딱 반짝하고 오르는 이런 양봉 하나가 딱 서야 돼요. 지난번처럼 보시다시피 쭉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다가도 한 번씩 딱 쓰면, 그러면 올라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도 한번 딱 장대 양봉이 터지면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이때쯤 돼서 지금 자리에서 딱 양봉 하나가 좀 서야지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저점 부근은 지지는 하고는 있지만 지켜봐야겠다. 좀 20만 5천원대를
좀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21선 21만원대를 돌파한 이유가 오히려 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나마 주가가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외국인이 일단은 20만 5천원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이고, 자,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3,000포인트를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러한 대형주들은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일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3,000포인트를 못 돌파한 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났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하락을 했지만은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들이 그나마 전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는 더 떨어졌지만 현대차는 전일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고 일단 버텨주고 있다. 종가상으로는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종가상으로는 다시 한번 지수가 어쨌든 빨리 이 3,000포인트 위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반등을 한번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팔아요. 뭐 사는 것보다도 팔 때 물량이 좀 더 크고, 기관에서 또 많이 올랐다 싶으니까 또 냅다 팝니다. 전일에도 팔고 그저께도 팔고 오늘도 팔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장중 합계를 보면은 매도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래서 역시 외국인이, 기아는 외국인의 절대적인 좌우를 받는 그러한 종목이죠. 지난번 하락했을 때에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이 전고점 넘을 때까지 끌어올린 게 전부 외국인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살 때 기관도 같이 묻어서 산 게 수익이 나니까 최근에 지금 파는 거예요. 좀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좀 전저점 최후의 마지노선은 일단 82,000원. 자, 그리고 보통 84,000원 부근에 중심선이 놓여 있기 때문에 중심선 전후로 해서 주가가 지금 버텨줘야 된다. 자,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지금 중심선 부근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지를 했던 요 라인, 자, 여기가 82,000원이에요. 82,000원이 지난번에 떨어지다가 외국인이 싹 들어와서 올려주고, 또 떨어지다가 외국인이 싹 들어와서 올려줬던 그 자리 82,000원만 안 깨지면 된다. 일단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더 나오고 82,000원대를 지지를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중심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야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버텨야 될 때다. 82,000원대를 지지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 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기관도 요렇게 올라갈 때는 같이 또 싹 들어올 거예요. 자, 항상 보면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잘 모르나 봐. 외국인만 따라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같이 싹 들어가고, 우리는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장중에 파악이 안 돼요. 형식적인 부분만 일부만 파악이 되지. 그런데 기관 애들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전에는요 외국인 그림자 매매법이다 그래가지고선 20년 전쯤인가 15년 전쯤인가 이쯤 됐어요. 15년 전쯤. 이때는 외국인 그림자 매매법이라서 장중에 외국인의 집계가 실시간으로 다 잡혔어요. 실시간으로 다 잡혀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는 뭐 사실 기법이나 이런 걸 잘 이렇게 많이 없었을 텐데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자, 개인들이 이런 걸 잘 몰랐던 시절에 외국인이 사는가 보다가 외국인이 사자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HTS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 외국인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사면 돼.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지. 어차피 외국인들은 손해를 절대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오르잖아요. 그러면 냅다 팔아. 왜냐면 외국인이 또 팔면 훅 떨어지니까. 그렇게 매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아씨 이게 더 올렸다가 자기는 팔 생각이었는데, 개미들이 아니 뭐 쬐끔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수익이 나면 요 중간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 가다가 말려. 그리고 자기네가 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밑에서 물량을 잡아놨는데 개미들이 던지니까 주가 내려가니까 이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더 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외국인이. 그래서 외국인이 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코리아를 떠나겠다. 나 주식 다 팔고 떠날 거야. 근데 외국인이 주식이 다 팔고선 나가면은
지수가 폭망해요. 정말 확 떨어져요. 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그러면 이거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 이제 저기 안 할게. 장 끝나고 이제 3시 30분 지나서 한 35분쯤 돼서 그것도 30분도 안 돼. 35분쯤 완전히 이제 주식시장이 끝나고 그러니까 정규장이 끝나고 시간의 매매 정도만 할 수 있을 때 사실 뭐 시간의 매매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시장 끝나고 5분 정도 지나서 발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수익 내기가 수월했어요. 외국인만 보고 있다가 오면은 외국인 딱 사면은 벌써 외국인이 사니까 조금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올라도 돼. 왜냐면 난 조금 먹고 팔 거니까. 들어갔다가 조금 먹고 팔아. 근데 어떻게 해요? 확률이 높잖아. 확률이.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0%를 먹는데 나는 그냥 한 3%에서 5%만 먹으면은 감사합니다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요만큼 매일매일 먹어봐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루에 이 3%에서 5%를 하루가 아니고 뭐 며칠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1년 동안 먹는다? 아마 워렌 버핏보다도 더 부자가 될걸요. 그렇죠? 계산을 해봐요. 1년 동안 이게 얼만가. 엄청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 외국인이 따라하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을 또 제가 오랜 주식 경력상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엔 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20년 전에 할 때는 그냥 진짜 이게 좀 딱 보고 있다 외국인 들어가면 사면은 올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아. 좀 더 올라. 그러거나 말거나. 꼭지를 먹으려 그러다가는 외국인이 집어 던지면은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해? 기관이 고집하고 있다고요. 기관은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5%만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와 짱 그런데요. 무슨 소리예요? 5%만 먹으면 판단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대요. 기관이 무슨 개인의 주가를 우리나라 주가를 방어하고 뭐 그런다는 말은 어디 가서 믿지도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눈치 보고 있다가 5%만 먹으면 팔아요. 지네들끼리 막 전화해가지고 야 너 여기서 얼마 쏠 거니 얼마 쏠 거니 뭐 60억 쏠 거니 뭐 내가 여기서 100억 쏠 테니까 너 저기서 60억 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요. 그걸 진짜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방송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기관은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네. 차라리 외국인을 믿지. 물론 뭐 외국인도 외국인도 좋은 건 없어요. 네. 아무튼 잡소리 길었는데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이 오르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난번에 반등 나올 때랑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추세를 타면서 오르고 있어서 이 하루 움직이는 폭이 좀 컸어요. 시원시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봉이 이렇게 붙어 다니죠. 이렇게 붙어 다녀. 그죠?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는 빵 치고 딱 조정 보여. 또 빵 쳐. 또 조정 보여. 또 빵 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조정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붙어 다녀요. 이게 짜잘짜잘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봉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닌다는 얘기는 항상 주가에 누군가가 파는 애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개인이 파는 거는 땡큐인데 기관이 팔아요. 기관이 팔면서 외국인이 삽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외국인은 지난번 조정장이 이렇게 쭉 떨어질 때도 외국인은 집중적으로 여기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저점 딱 찍고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70만 원대 위로 복귀를 했을 때부터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외국인이 지금 샀어요. 근데 물량이 이때 올라갔을 때 또 조정받았을 때는 많이 샀어. 많이 샀는데 최근에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4만 주, 3, 4만 주 정도의 평균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버티고는 있는데 큰 상승은 없다.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큰 상승 없이요. 큰 상승 없이 일단 75만 원, 76만 원 부근에서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버텨주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들어왔어요. 장중이어서 집계가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양봉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하락 없이요. 큰 하락 없이 또 조정이 나오면 외국인이 또 매수해주고 그러면서 또 골든크로스 21선,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확실히 좀 반등은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다. 좀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좀 이렇게
이 쭉쭉 뻗는 시원시원한 모습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자 지금까지는 버텨만 주고 있어도 다행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좀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중에서는 일단 삼성 SDI가 유일한 지금 분사를 안 한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도 역시 지금 중심선 부근 지지를 하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21선까지 딱 왔어요. 그죠? 21선 맞으니까 또 떨어져요. 역시 21선을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또 조정이 나오면서 내려왔지만, 그런대로 또 주가가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또 KB금융입니다. 자 그래서 전일까지는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21선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자 오늘은 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자 장중 집계로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선 또 콕 찍으니까 오후장에 반등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죠. 이렇게 돼서 이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21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꺾여졌어요.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꺾였어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21선 딱 돌파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와요? 쌍바닥. 중심선을 지지하는 쌍바닥 모양이 나오게 되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일단 21선 그 다음에 가격대로 보면은 57,000원권, 57,000원대까지 빨리 올라줘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쌍바닥이 완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21선 돌파 이후에 직전 고점이었던 또 6만원이라는 지난번 고점대,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다음에는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미국 금리요. 미국 금리가 중요해요. 미국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이 연말 또 예년 초까지도 계속돼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끝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하나도 지금 보면, 자 오늘 뭐 또 좀 계속해서 최근에 결국 이 전저점 부분까지 일단 내려오기 위해서 주가가 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저점 부근에서의 또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또 내려왔어요. 자 지난번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한번 주가가 쭉 밀려가지고 전저점 찍어야 반등을 또 주고 상단 추세를 따라서 좀 가주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전저점 부분까지 찍었다. 왠가 하고 보니까 외국인이 가는 듯 하다가 여기서 그냥 쭉 팔아버렸어요. 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조금 약세가 되면서, 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오늘도 매도세가 지금 나와주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연일 매도세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결국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기관에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좀 써줄 때가 됐어요. 기관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일단은 올라타야 됩니다. 항상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5일선 위로 타면 반등 나오고, 항상 5일선 위로 이제 반등 시점에 또 한번 멋지게 또 나와요. 항상 전 저점 부근 42,000원대 부근까지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올랐으면서 5일선, 자 5일선 위로 좀 안착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야 되고, 여기에 5일선 위에 타기 위해서는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제 깨느냐, 아니면 또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양봉이 나와주느냐 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저점을 깼다가 살짝 깼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오는 깨는 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5일선 위로 이제 올라타 주느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일 만큼 하락을 보일 만큼 다 했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조정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게 되면, 항상 그래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 되면은 저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이 하나금융지주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데, 기관에서의 매수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은 조금 계속해서 자 이렇게 21선까지 올라갔다가 또 말고 49,000원 전저점 부근도 살짝 깨고, 그러더니 오늘 결국 깨졌어요. 자 이래서 이제 항상 지지 라인, 깨면 안 되는 라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깨지게 되면은 조금 좀
별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지지돼야 될 49,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다음번 최종짜리는 47,000원인데, 자, 47,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밑에 이제 엔벨롭도 있기 때문에 엔벨롭 부분까지의 또 이 추가적인 조정 부분을 보고선 또 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이런 모습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고 조정이 나오면, 거꾸로 보면은 항상 어때요?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것처럼, 전 저점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반등이 나오다가 조정받고, 그때도 반등이 나오다가 조정받고 반등이 나오다가 조정받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긴 나오더라도 항상 전고점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라는 거예요. 고점이 생기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고점이죠. 올라가다 떨어지면 고점이 되는데 이 고점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낮아져. 그리고 저점은 전저점을 깨고 또 떨어지고 전저점을 깨고 또 떨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좋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부분을 빨리 복귀를 시켜줘야 돼요. 그 복귀한 이후에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을 돌파를 이렇게 해줘야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이겁니다. 항상 직전 저점을 깨느냐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봤듯이 돌파를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망 매물 같은 게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보면 전고점 자꾸 돌파를 못해서 좀 돌파해라 그런데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약하다. 지난번과는 다르다. 지난 8월 달에 V자 반등 나올 때와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최근에 나와주면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실적 부분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주택 공급 또 건설주들의 실질적인 실적 부분이 좋아지게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주가는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49,000원을 깼다는 게 좀 별로예요. 외국인도 지금 기관도 냈다 팔고, 자, 하지만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한번 49,000원으로 이제 좀 복귀가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지금 지난번 봐요,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깨면 안 돼 그랬는데 요날 깼잖아요. 깼는데 다음날 바로 복귀를 해요. 이 복귀할 때 외국인이 30만 주가 빡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3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안 떨어지고 일단은 버티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봉이긴 음봉인데, 기관이 파니까 음봉이긴 음봉인데 외국인이 바닥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오고 그제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2만 원을 안 깨고 일단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 박스권 상단인 12만 9천 원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꼭지점, 요 거래량 터졌을 때의 윗꼬리. 자, 이 윗꼬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좀 힘을 모은 다음에 돌파를 시켜주게 되면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60일선도 동시에 같이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LG전자도 12만원대를 지지하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간 것처럼 깨는 지지가 여기서 지금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LG전자 다시 한번 또 힘을 모아서 요 윗골이 달렸던 12만 9천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에는 또 좀 반짝하고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또 이번 주는 또 조금 어려워요. 그쵸? 자, 일희일비 할 것 없습니다. 자, 또 조정이 나온 만큼 또 다음 주에는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좀 나와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문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사연 있으면 또 사연 이렇게 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에도 또 개별적으로도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표 지금 또 이제 다음 주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증시 일정표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위에 문자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또 보내주시면 안내 드리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